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은 코인 시세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쭉 이어져 왔었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104,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 차트를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코인 거래소마다의 가격은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보시면은 10만 제가 알기로는 10만 7천이었던 곳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10만 6천이었고 여기 한번 꼭대기 볼게요. 10만 6천이 이제 전고점으로 나와 있죠. 근데 10만 7천이었던 곳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전고점 돌파가 거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차트가 이게 지난 불장이거든요. 지난 불장과 비슷한 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불장의 사이클에서도 이렇게 두 개의 꼭지가 있었고 지금 불장은 이렇게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또 이제 큰 두 개의 꼭지가 완성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지난 불장과 대입을 해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됐다라는 거는 단기 고점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탈출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요런 이제 분위기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지금 기관이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의 대략 9% 가량을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스트래티지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락카 같은 IBIT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양이 상당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가격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단기 매수를 하려고 비트코인을 사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트코인과는 좀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번 고점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할까?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묵혀둘까? 이거를 이제 내가 이제 몇십 년이고 가지고 가볼까? 이런 이제 두 가지 고민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인 투자자로서는 그 고민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가져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해도 이걸 계속 가져갈까? 아니면은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할까? 그런 이제 고민이 드는 시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급등락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이클적으로 보면 이제 반감기 사이클에는 어느 정도 이제 들어맞고 있는데 지금은 트럼프 사이클에 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임기가 끝나갈 때쯤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또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궁금합니다.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40%가량 올랐고 지금은 이제 선물 시장 쪽에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정을 좀 나타내는 게 보일 거고 이더리움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이렇게 수익 중이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사실 이더리움이 1800까지 내려갔었을 때 그거를 매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진짜 시장은 공포에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도지코인도 40%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줘서 도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수위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시바이두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피셜 트럼프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4달러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이렇게 급등락이 좀 무섭죠. 근데 이게 하루 동안의 기준이고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트럼프 밈코인도 그래도 아직 고점 대비해서는 갈 길이 조금 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다시 10만 4천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일부 빅테크들이. 그래서 아마존 시가총액을 지금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위로 등극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를 때는 진짜 무섭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만 남겨두고 있어요. 기업별로 따지자면 골드는 부동의 1위가 되겠죠.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이더리움 시가총액은 코카콜라를 좀 뛰어넘게 되는 그런 또 기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보실 텐데요. 일단은 이더리움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물 시장의 대규모 청산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선물 시장 내 이더리움 청산액이 약 1억 8천만 달러, 한화로 2,51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38%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면서 9%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이더리움 급등에 따라서 선물 시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졌던 게 그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12일 기준입니다. 이더리움 롱과 숏 베팅 청산액이 각각 하나로 1,393억 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1,115억 원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비등비등하고 몸집이 엄청 커졌어요. 선물 시장에. 그리고 비트코인의 청산액마저도 이게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시가총액상으로는 이더의 시가총액이 훨씬 적잖아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근데 선물 시장에 또 이더가 막 일주일 동안 38% 오르니까 이쪽으로 막 다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사람들의 트레이딩에 관한 본능이 진짜 한순간에 이렇게 금액적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그 선물 시장의 변동성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방금 나왔던 뉴스인데요. 블랙락에서 ETF 서류에 양자컴 위험을 명시를 했고 비트코인 보안 우려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블랙록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S1 등록 서류를 갱신을 다시 했다고 해요. 이전에 서류가 있었는데 그 서류를 갱신을 하면서 양자 컴퓨팅 기술로 인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언급하는 문구가 추가됐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사실 되게 약세장이었을 때는 좀 악재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투심이 좀 살아난 이후에 나왔던 뉴스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진 않고요. 이 개정안 자체가 5월 9일 날 제출이 됐다고 하고요. 고도화된 컴퓨팅 기술이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암호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업계가 점차 인식하고 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많은 보안을 뚫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위험성이 대두가 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또 다양한 기사들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만약에 양자 기술이 지금에서 더 발전을 한다면 이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무용지물 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 건데, 사실 양자 기술이 너무나 발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 기술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트코인에만 국한이 되어서 우리가 악재라고 반영될 게 아니라 그런 양자 기술의 위험성까지도 같이 염두를 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술은 지금 처음 개발된 건 아니고 이제 10몇 년부터 이제 개발이 됐던 거라서 비트코인이 창시됐을 당시에도 요 변수를 인지를 하고 비트코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정보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블랙록에서는 이제 양자 기술 자체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또 전반적인 영향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블룸버그 ETF 분석가는 이번 업데이트가 이번 서류에서 서류 제출의 표준적인 요소다라고 설명을 했고, 모든 잠재적 위험을 이제 강조를 해서 명시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크나큰 악재로 보지는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ETF 유출입인데, 그 IBIT 쪽은 19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5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치가 됐는데, 그 비트코인 ETF에 많이들 관심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ETF마다도 그 이제 유출 유입이 조금 달라요. 근데 IBIT 쪽은 이제 그래도 가장 큰 이제 ETF 운용사니까 유입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IBIT가 유입이 돼도 다른 운용사에서 유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일단은 지금 조사 기간 동안은 계속 자금을 유치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블랙록 쪽 소식 하나 더 드리자면은 자사의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S1 신청서도 개정을 같이 했어요. 근데 요번에 여러 가지 조금 신청을 하면서 정정한 부분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ETF 주식을 현금 대신 이더리움으로 교환할 수 있는 현물 창출 및 상환 모델 도입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조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시장 마찰을 줄일 수가 있고 또 현물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명목 화폐로 전환해야 하는 기존 현금 기반 모델의 필요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으로는 가격의 슬리피지가 방지가 되고 거래 수수료 절감 등에서 발행자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물 상환 모델을 SEC 측에서는 아직 승인한 건 아니에요. 승인을 하진 않았지만 올해 중에 그런 진천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게 뭔가 ETF 투자의 구조화적인 측면에서 그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편의성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SEC가 올해 현물 상환 모델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고 그 첫 번째인 이더리움 ETF 승인의 최종 기한이 2025년 10월 11일쯤이니까 올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알리바바랑 코카콜라 제치고 전 세계 자산 시가총액 39위에 올랐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로 아래 39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알리바바는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쇼핑몰 사이트이죠. 그리고 코카콜라는 다들 아시는 워렌 버핏이 한때 좋아했었던 주식이었죠. 코카콜라는. 이게 알트 대장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알트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된 게 좀 확실히 확인이 됐고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올라주면서 시가총액 상으로도의 변동성이 있었고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쪽은 지금 시가총액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건 JP모건 쪽 이야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JP모건에서 요번에 또 보고서가 이제 국가 그 기업들마다 얼마나 이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거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JP모건 쪽이 1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제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 큰 기업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사이클상으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고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JP모건이 ETF를 통해서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JP모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규모가 무려 17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알렸고요. JP모건은 약 14억 4천만 달러어치의 블랙록 IBIT와 피델리티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유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 상품 자체를 이제 기관 큰 손들이 이제 담고 있는 게 사실 예전에도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뭐 엄청 이제 놀랄만한 새로운 소식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양을 또 JP모건 쪽에서 가지고 있고 JP모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항상 이제 지금도 비트코인 쪽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믿을 수 없는 자산이라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JP모건 측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매수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는 JP모건이 비트코인에 관한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게까지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랑 ETF 플로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좋겠어요. 알트 시즌 지수가 32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쪽, 이더리움 쪽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알트 시즌에 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이제 비트도 그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시즌 지수 자체는 오히려 좀 꺾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ETF, 크립토 ETF 플로우 쪽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마켓캡이고 그 다음에
ETF 플로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비트코인 쪽으로의 ETF 유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들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운용 자산이 AUM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더리움 쪽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가격 상승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요. 추가 데이터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